네,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결정, 8대1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결국 통진당은 해산의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을 한 이유를 우선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보시죠. 네. 자, 해산 이유로 내란 사건, 이 통진당이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었고 또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그 위험성도 고려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1심회 등에서 북한과 동조하거나 또 연계된 활동을 해왔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기각 의견도 한 표가 있었죠.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진 않는다. 그리고 자주파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한다는 근거는 없다. 또 이석기 이념이 곧 정당 목적은 아니다. 형법과 국보법으로 일부 일탈 행위를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해산까지는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8대1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예. 정당의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네. 헌법에 부합하느냐 예. 이런 판단을 한 예,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이 이제 헌법 범위 내에서 약간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할 뿐이다라고 본인들은 부인을 했지만 네. 예.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이게 잠정적으로 어쨌든 북한 정권을 용인해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이런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북한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고자 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번에 해산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합진보당 내에 지난번에 그 경기 동부연합의 이석기 의원 네네. 같은 경우 이제 RO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몇몇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통합진보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예. 허성우 위원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당초?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식을 가진 헌재라면은 예. 당연히 저는 이 정당 해산 결정을 근데 내릴 이렇게 거라고 압도적일 봤습니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예상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뭐 한 이렇게 6대 4 예. 아니면 뭐 7대 2 이 정도로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국민 눈높이를 상당히 반영한 그런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에서 사실 통진당의 어떤 그 이적 행위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적시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당의 성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질서하고 배치된다고 이미 지적을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번 헌재 결정이 그동안 어쨌든 그 합법적인 정당을 가장해서 이적 행위를 한 정당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동안. 예. 그것을 또 하나 증명하는 건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판관들의 면면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대1 해산 결정인데요. 예,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이제 지명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에서 지명한 3명, 이렇게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야권 추천 인사인 김희수 재판관만 해산 결정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다른 8명은 모두 해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워낙에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재판관들이 많았는데, 근데 의외인 것은 뭐 중도 성향을 띤 재판관도 그렇고 진보 성향을 띈 재판관도 네.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예. 이거 해산에 네.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아까 재판관들 몇몇 한번 네네. 다시 다시 좀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네. 제야에서 인권 운동을 했다든지 민주투사로 활동했던 이런 변호사들이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으로 일부가 들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안에서 보시면 가령 박한절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 공안부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안창호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고등검사장을 하셨고 또 검찰에서 공안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기석, 이진성, 또 김희수, 김창중, 강일원, 조용호 저 모든 재판관들이 법원에서 최소한 고등부장 이상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야 법조인들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고의 패턴이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한 2, 3년 동안 이제 나왔는 게
대법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네. 정확한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 대략 한 60% 정도는 어쨌든 뭐 해산돼야 된다는 찬성 의견인 것 같고 예. 한 40%는 문제는 있지만 해산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그게 국민들의 평균 의식하고 헌재 구성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저기 아까 허성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6대 3 정도의 비율로라도 나와야만 국민들의 어떤 평균 의식하고 맞는데 예. 저게 워낙 검찰 고위직 또 공안검사를 하셨던 분 법원 고위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 최고의 보수 가치를 대변하는 분들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론도 사실은 지난 11월 25일 날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 변론 끝났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24일 만에 평이 이제 선고를 했는데 네. 굉장히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오는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브레이크가 아무것도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 헌재 재판관들 자체의 사고가 이견이 정말로 별로 없었다라는. 예, 보수적이고 예. 그런 흐름이 저걸 그대로 끌고 권 사장님 왔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보수 색채가 일색이어서 좀 이런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나왔다는 좀 평가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과 좀 예. 반대 의견을 네. 하는데 예. 이걸 저는 이제 법조인은 압니다만 예. 그 오늘 한 분이 지금 그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김희수 재판관. 김희수 재판관이 네. 반대를 했습니다. 그분이 네. 하신 야당 말씀 중에 추천 몫이죠. 예. 그분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형법이나 국보법 이런 것으로 충분히 그 다스려도 되는데 네네. 이게 정당 해산까지 가냐 무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기각 그러니까 이유를 밝혔는데 네. 저는 지금 이석기 의원이나 통진당의 어떤 목적이나 성격 이런 것들은 헌법 질서를 그 위배하고 또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하기 때문에 형법으로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내린 거지 보수 성향을 많이 띄었다고 해서 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 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은 네. 지금 항소심,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항소심이 이게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주로 이제 그 5.12 소위 말하는 회합에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회합이다 이렇게 했는데 항소심의 이 저 판결문을 보면은 정세 강연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을 그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정당이 헌법 질서에 해할 우리가 있는 강연의 개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것은 반국가적 행위다. 이렇게 항소심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마치 뭐 저분들이 그 보수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네. 이걸 했다. 아무리 보수 성향을 갖다 하더라도 통진당의 성격과 목적이 헌정 질서를 위배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점이 예.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사건을 보면 네. 민노당 시절에 보면 이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을 받았던 내용도 이번 사건에 어떤 연결을 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과연 그때 민노당도 지금 통진당보다 오히려 더 극렬한 강령이나 극렬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민노당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썽썽하게 별 문제 없이 굴러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헌재에서 이제 비례성 원칙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아니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이건데 오늘 어쨌든 헌재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뭐 과거에 그렇게 이 사람들 민노당이 있어 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이 보는 시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분하고 자격정지를 부여해서 저 선거를 정치를 못하게 하는 정도로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네. 아니면 굳이 정당 자체를 죽여버릴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정당 자체까지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분의 결론인 것 같은데 네. 그 8분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게 예를 들어 이 통진당 의원들이 뭐 국회에 대해서 격려를 하지 않는다든가 네. 예. 뭐 사실 그 19대 국회가 들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갖고도 그렇다면은 이게 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뭐 하고 이런 일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이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없어진다. 왜? 네. 헌법 질서 파괴를 해갖고 남남 갈등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습니까? 네. 이 이념적인 문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예를 들어서 북한과 연계되지 않는 그런 진보 정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치 발전을 하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통진당이 북한과 연계한 그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지. 일본에도 공산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남북 분단 대치 상황에서 이런 북한을 추종한다든가 헌법 질서 파괴한다 이런 세력들은 우리 더 이상 우리
정당으로서 그런 공당으로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지난번에 박한철 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네. 이 통진당 해산 심판 올해 안에. 사건을 네, 네.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네,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뭐 뉘앙스를 해서 연내 뭐 예상은 됐었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네, 네. 통진당에서는 조금 뭐 방대한 자료를 언제 이렇게 다 이제 받느냐 하면서 그러니까요. 연내 선거에 대해 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이 일부 이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헌재에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진당 쪽 비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17만 쪽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됐고 네. 검찰 쪽에서는 2,900건의 증거 목록,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통진당 측에서는 900건의 지금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끝나고 나 11월 25일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그 자료를 한번 회람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첫째 다 받겠느냐? 물론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니까 짬짬이 내서 다 봤다고 하면 네네네. 할 말은 없지만 끝나고 나서 다시 종합